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그 최선배 선생님께서 하신 그 연주법이 순환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숨을 계속 돌린다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쉬고 다시 입으로 뱉고 그걸 끊지 않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렇게 짧은 악기로 순환호흡을 하시는 거가 엄청 힘들거든요. 긴
한나 끼면 모르겠는데 엄청 짧잖아요, 손석희 씨. 그래서 엄청 대단한 그런 기술을 보여주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국민 알리기도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R 이승만 기념관 8월 15일이면 선을 베게 됩니다. 거기에 맨 앞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병두 단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VR 기념관 건립 추진단장 손병두라고 합니다. 오늘 김남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주에서 기념사업회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VR 기념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기념관에 하루에, 한 달에, 아니 1년에 11만 명의 그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 정신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뭐 책도 내고 강연을 하고 뭐 아카데미도 하고 뭐 했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11만 명이 1년에 와서 단 1시간 기념관을 돌아보고 가서 어떤 결과가 오냐 소감을 쓰는데 아니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초등학생들은 배우지 않아서 모릅니다. 독재자라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느냐 이런 소감을 쏟아집니다. 그래서 1시간이지만 실제로 백문의 불여일견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 기념관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VR 기념관을 최신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먼저 선을 보이고 마중물로서 보인 다음에 진정한 기념관을 또 거기에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상도 이사가 나와서 지금부터 VR 기념관 여러분께 선을 베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오상도입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가치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지금 2022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7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도 없었던 73년 전에 이 나라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와 편견들은 이 오해와 편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편견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 화장품 별장 기념관이 있고, 시내 별장 기념관이 있는데 일단 너무 왜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제안은 가상현실 기념관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뭐 긴 설명보다는 사례를 하나 간단히 보여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만 홈페이지 평면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평면적인 정보들을 위아래로 스크롤을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메뉴에다 담아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뭐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현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온라인 홈페이지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VR 기념관은 이런 평면적인 개념을 떠나서 3D, 가상의 실제적인 가상 현실을 구현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공간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용산에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하나의 가상현실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건물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뭐 가보게 되면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부 공간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움직여서 마치 현실적인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평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3D로 입체화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텍스트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상기념관은 일단 전 세계에서 24시간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마포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이승만 VR 기념관은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접속을 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기념관들이 그 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념관 하나 더 증설하거나 더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도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초기에 하나의 틀을 잡아놓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곳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VR 기념관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기념관 중에 VR 기념관을 한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VR 대통령 기념관을 만든다면 하나의 이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 업적, 의미를 온라인으로 360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끔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 정도에 가오픈을 해서 선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수정, 보완을 해서 8월 15일 날 정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콘텐츠의 방향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재정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와 편견을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리는 부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들을 즐겁게 재밌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장치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 젊은 어린이들까지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컨텐츠 구성이라든지 배열을 통해서 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들을 메인 타겟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분의 기념관들을 만들게 되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 위주, 사건 위주로 이야기 위주로 구성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저희가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기 의견들을 넣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볼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에 기틀을 마련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들의 오해와 편견들을 없애고 올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기를 하기 위한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념관에 저희가 컨셉은 시간을 달린 지도자는 대한민국보다 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7가지의 이야기들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파란만장한 청년 이승만, 그리고 해외투쟁 34년의 독립운동, 33년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선견 진영을 다닌 철학가로서의 이승만, 다섯 번째는 위기와 가난에서 한국을 끌어올린 지도자로서의 이승만, 여섯 번째는 한국을 기다리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국보, 일곱 번째는 초대 대통령을 둘러싼 역사 왜곡과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7가지의 작은 전시관들이 이승만 VR 기념관이라고 하는 큰 집 안에 이 7가지의 방들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기념관을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게 됩니다. 2022년에 아주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좀 더 좁혀 들어가자면 용산 이승만 오프라인 기념관이 건립된 용산을 보여주고 그 용산의 가상으로 세워져 있는 이승만 기념관을 통해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로비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 로비에 입장하시게 되면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로비에서 이승만 기념관의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로비 안에서 첫 번째 주제관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파란만장한 청년 이승만을 만나시게 됩니다. 배제학당과 호연지기를 볼 수 있었던 한성마법에서 활동, 그리고 기독교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청년 시절에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거 활동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해외투쟁 33년의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활동, 그다음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얘기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됐던 그런 상황들을 뭔가 잘못하셔서 탄핵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오해들처럼 해외 투쟁을 했던 진짜 치열하게 투쟁했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건국하시고, 사실 대한민국이 열리자마자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미국의 개입, 정말 다른 나라들의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을 사는 세대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서 얻어난 결과였고, 그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은 단순히 미국에서의 미국 문물을 배우고 선진 문물을 배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유학과 독립운동 속에서도 그 선견 지명을 가진 철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재팬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일본이 태평양전에 참전할 것이다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미리 얘기를 하신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먼저 책으로 쓰셨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시셨던 여러 가지 철학들을 보여줄 수 있는 관이 4관에 배치가 됩니다. 5관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꿨던 부분들인데
독립을 했고 아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까지 치른 나라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들은 사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뭐 토지개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고 식무기를 지켰던 부분, 독도를 지켰던 부분, 원자력 연구소를 통해서 에너지 부분을 해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젊은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좌와 우가 싸우기도 하고 남과 여가 싸우기도 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튼튼한 대한민국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 편견들에 대한 이유들을 조금 더 저희가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육관에서 준비를 하고요. 실관에서도 이거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재자, 부정축제, 그 다음에 분단의 어느, 뭐 친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을 보기만 해도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그냥 막연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뭐 감성적인 언어가 아닌 정확한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이고 오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관에는 오해와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서는 먼 우주에서 반짝이는 별 지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 지구가 클로즈업하게 되면 동방의 그 한반도가 보이게 되고요. 그 한반도를 지나서 조금 더 클로즈업이 되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산 공원 내에 가장 반짝이는 건물, 지금 현재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승만 위알 기념 오프라인에 세워질 이승만 기념관이 가상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에 전경이 보이게 되고요. 이 전경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로비에서 말씀드렸던 주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로비 공간이 구현이 됩니다. 이 로비 공간이 주제 영상이 끝나게 되면 7개의 말씀드렸던 소전시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샘플로 사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통창으로 유리가 보여서 바깥 전경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전경에 이곳에서 바라보는 용산의 전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용산의 헤어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영상을 보시게 되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전시관을 이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이 공간도 3D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PC로 그리고 모바일로 VR 환경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입체감 360도 전환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시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샘플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진들, 그 다음에 텍스트들, 자료들을 여기에 전시관처럼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영상을 클릭해서 하나의 영상이 보여질 수 있게끔 영상 컨텐츠들도 배열을 할 예정입니다. In general, elastic. 그리고 뭐 극장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커다란 극장을 마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저희가 뭐 매력이 된다면 하나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영상을 전부 상영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영상관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3D로 제작을 해서 구현을 하고요. 미팅룸처럼 여기는 이제 접속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이 공간 안에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이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텍스트 형태든 오디오 형태든 여기에 글을 남길 수가 있고 그런 글들을 내가 읽어볼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커뮤니티가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VR 기념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이해가 되셨는지 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VR 기념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홈페이지 형태로 평면적으로 온라인에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처럼 가상현실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마치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전시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현실을 가상현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기념관은 저희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건 전체적인 이승만 기념관의 컨셉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통해서 3D 기념관은 지금 건축을 만들고 있고 이런 건축물들은 자연스럽게 외관서부터 내부까지 다 관람을 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 마쳤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작업이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작업이 완성이 됐고 건축물의 외관 이제 컨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5개월 동안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디지털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20대, 30대 기획자와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갖는 생각은 뭐 당연히 간단했습니다. 부정축제, 독재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태도가 5개월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들은 사실은 뭐 감성적인 설득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들을 스스로들 자료들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무관심했냐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무관심했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해하고 편견을 심어주기보다는 무관심했고 그러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태도가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20, 30대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하니까 단기간, 5개월이나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젊은 층들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 그 가상의 세계를 사람이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VR, 그런 분위기가 점차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이제 건국대 등 이승만 박사의 후예들이 선을 보이게 되는 VR 기념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이승만 심포지움,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가 주관하는 오늘 심포지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국회를 향해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는 애국과 재창 1절입니다. 아마 영상이 제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1절 재청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는 1965년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자유민주주의 뿌리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국 대통령을 기리며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신 호국정령을 다 함께 기리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음향이 생략이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 모여주셨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전 지회에서 오셨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태국, 그리고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신앙인 이승만의 후예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환영의 인사를, 대회사를 겸해서 이 행사를 지휘하고 계시는 김남수 미주총회 총회장님께서 대회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평생 한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먼 길을 저 부산에서 또 전국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2년 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미주에 있는 지회장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식사와 호텔과 이런 거 다 제공하시기로 하고, 다 비행기 타고 오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생겨서 결국 2년 동안 거의 제 왕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팬데믹이 끝나갈 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 뵙고, 또 전국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 목사님들, 그리고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사도 나누고 격려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주총회에서 또 여러분들 방문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습 방법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몇몇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이 또 그걸 묻고 대답하면서 그런 의견을 함께 좁혀가면서 그 연구된 내용들을 배우는 학습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이번 이 심포지움에서는 이승만 박사의 지난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아마 대부분은 여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이승만 박사 전집을 설계하시고 집필하시고 이제 출간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생 동안 다니시면서
이승만 박사를 강연하시는 분들도 참 어른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평생을 다니시면서 포럼을 열어 이승만 박사님 사상과 건국 이념을 알리려고 일생 동안 애쓰시면서 지금 80대 중반을 지나시는 어른들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참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이 설교 속에 또는 대화 속에 이승만 박사님이 건국 이념과 그의 철저한 신앙과 그의 애국심과 그의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사상과 이념 속에 공산주의가 뭐다, 미국 사람도 공산당 뭔지 모를 때, 미국 사람도 일본의 참 본 깊은 영적 세계가 뭔지 모를 때, 이런 정말 영적 시각으로 공산주의나 신도이즘이나 이런 깊은 세계를 깨달으신 다음에 그걸 정말 유창한 영어와 그리고 그 훌륭한 글로 남겨서 세상을 깨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저희들이 오랜 후에 보면서 이제 아마 오늘 이번의 주제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혹은 지난 날들의 이 어른의 사역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겠지만 이제는 그 사상과 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를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가지셨던 그 어른의 생각과 유지를 쫓아 그러면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서 이 나라의 올바른 애국심과 건국 이념대로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좀 진취적인 분야를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가상세계에 이제 박물관을 기념관을 만드신다니까 너무 익사리하죠. 앞으로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 그리고 최첨단 IT와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어서 그냥 하루에 10만, 뭐 1년에 10만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100만 명이 와서 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이고 첨단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게 익사이팅하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좀 더 깊이 심포지움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과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해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아니라 이런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해서 좀 삐뚤어 안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데 빨간색인데 뭐 푸르스한 걸로 한다든지 분홍색으로 한다는 이런 오해입니다. 그런데 음모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리고 철저한 기획과 계획된 음모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을 몇 번 가보고 역사를 바꾸는 우리가 휴전을 1953년에 하고 그 다음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멈춘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절대로 휴전하지 않고 대포는 뭐 무력 전쟁은 끝난 것처럼 가장하고 사상전, 홍보전, 심리전, 이 지하 무서운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는 이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남한의 전 어린 세대를 30년, 40년 동안 전교조라는 아주 조직적인 운동권들을 통해 아이들의 사상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오늘 현실을 아마 저도 여러분도 잘 알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올바른 신앙과 조국관, 역사관을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그리고 조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아마 요번에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과거에 아주 뼈아픈 고난의 경험들을 소개하는 어른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하던 새로운 분들이고 젊은이들이 오셔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오셔서 지금 현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니까 어려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애국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상, 그런 교육 원리와 경험과 그런 간증을 아마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다 좌파됐는데 이 청년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목사님이 무슨 정치 얘기하면 대놓고 노란 리본 달고 때로 치러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달려들던 청년들이 어떻게 전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이승만 박사님 역사를 그리고 과거의 그 아름다운 사적들을 연구해서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간증, 젊은이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이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하세요. 아마 여기 이승만 박사 강의하시라 그러면 한 달 동안 해도 부족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아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 1년에 이 사상적 오염과 이 쇠뇌 역사의 왜곡을 contamination 이 완전 오염된 걸 역사를 가지고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50만 명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10년이면 500만 명이고 20년이면 1000만 명이고 30년이면 1500만 명이 이런 교육을 어려서 받아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좌파가 된다면 도대체 이 세대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전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아마 이런 주제들을 강사님들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좀 깊은 얘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바쁘신 전 사실 30명 초청해서 오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분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자리를 60명, 맥시멈 한 30명 기대하면서 60명 자리를 아주 넉넉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분이 60명을 데려오셨어요. 아마 미안합니다. 이렇게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하와이나 아니면 이 미국이나 아니면 뭐 제주도나 이런데 큰 데를 마련해서 1000명이 오시도록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이렇게 많으시고 이승만 박사님을 심정으로 존경하고 아시고 가리키는 이 수많은 이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다 모여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사실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가 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이 박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애쓰시던 그런 깊은 신앙의 모습과 좀 상의하시고 이제는 디테일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은 전술과 전략 없이 절대로 전쟁이 해보나 마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국에 계신 수천 명의 이 거대한 최고급의 인력과 인재와 이 인물들이 모이셔서 전략과 전술을 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도시마다 지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관광국국에 이승만 박사의 기념사업회가 생깁니다. 해외는 일본과 미국과 태국과 저 캄보디아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한인들이 가 있는 모든 도시에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의 지회가 생겨서 전 세계가 한 덩어리 되어서 좌파를 다 격파하고 깨뜨려버리고 광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와주신 분들에게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웰컴 고맙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건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다 모이셨기 때문에 대표를 누구를 소개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22년 동안 돌아가신 후에 이화장에 사셨어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22년간 모셨던 조혜자 여사를 잠깐 일어서시고 인사만 해주세요.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인수 박사님은 지금 다리가 좀 거대히 불편하신데 내일 모레 인수 박사가 직접 마련한 오픈 파티에 여러분을 다 모시게 되겠습니다. 인수 박사는 이제 겨우 92세입니다. 아직도 저보다도 눈이 밝고 또 귀도 잘 들고 시야도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참 반갑고 귀한 모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심포지움을 문을 열겠습니다. 이 문을 여는데 모든 신앙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문을 이끌어내고 견인해내는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 심포지움을 본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경학 우리 감독님을 모시고 대표 기도로 오늘 심포지움을 견인해 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좌우의 이념 논쟁, 독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 대선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속화되어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또한 분열되고 대립되어 갈등의 구조 속에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정의와 용서와 사랑과 믿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건국 전통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난날 우국 선진들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특별한 구원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하게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사회혁명가로 왕권 정치를 민주공화국 정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제 말기에 독립운동을 펼쳤고 해방을 가져온 주추 세력이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승만을 통하여 농지개혁으로 성서적 가치를 실천했고 반기독교 세력인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데 성공했으며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 이 땅의 성스러운 성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공간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교육, 사회적 업적뿐만 아니라 교회적, 신앙적 업적까지도 재조명함으로써 지난날 최하위에 어둡고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로 발전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발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후배들과 후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건국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과서를 바로 기술하고 교회의 어린 세대를 가르치며 청년들에게 이승만의 성서적 가치를 바로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간을 위한 구원관, 역사관, 세계를 품는 선교관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사흘 동안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앨범을 보면 이승만의 졸업 사진 앨범에 젊은 이승만 거기에 어떻게 쓰셨냐 하면은 이 이승만은 승만리는 졸업 후에 한국의 전도사로 간다. 이게 그 앨범에 나와 있어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시 7살 아들을 이렇게 그 워싱턴 타임스에 소개를 할 때 내 아이는 크면 한국의 전도사로 보낼 거다. 이런 보도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이승만의 흔적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 아까 조혜자 여사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기념사업회가 47년 차입니다. 금년 47년 차인데 거기에 상임 고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상임 고문 여러분들만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상임 고문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분은 좌장이십니다. 오늘 그 조병욱 고문이시고 80대 후반입니다만 정정하시죠 아직도. 저 뒤에 서 계신 분은 심은 선생의 총손입니다. 심은기념관 이사장이신 심천보 선생님. 그리고 또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전입니다. 뉴델리의 이보길 장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승만 박사의 반공 정신과 대한민국 건국 상당히 귀한 책입니다. 한 권씩 다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분은 인하대학 출신입니다. 공학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의 못지않게 지극하십니다. 김현태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사를 여러분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주 처음 갖게 되는 그런 강사인데 아까 이 심포지엄을 총지휘하겠습니다. 김남수 초계장님이 소개하셨는데 목사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잠깐만 나오셔서 우리 첫 강의가 굉장히 강사가 중요한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이수원 목사님, 충청남도 당진 아주 시골 그리고 시골에서 또 산골 동일교회 담임하시는 이수원 목사님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로 꽉 차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눈동자가 반짝이던 수천 명의 아이들 그리고 도시, 사회 깊숙이 그 시 전체의 아이들의 13%의 아이들을 교회로 다 이끌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이 시대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개척자들이 아마 이분처럼 이 관심과 열정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수원 목사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되게 시골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충청도 당진군 있을 때 2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자 하면서 애를 낳는데 도시에 정확한 20년대 통계를 보니까 저희 한 교회에서 한 도시의 전체 어린이의 12.4%가 출생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남 이승만 정신과 청소년에 대한 발제자로 설명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박절준 정책 박사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혹시 저처럼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수가 자금을 계신 이해를 돕고자 원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김남성 목사님께 저희 위에 일부 예배를 설교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그 설교에 대한 오늘 큐팅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궁금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오늘 엄청 외웠다는 거예요. 초등 3학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공책에 받아쓰기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월요일날 오후 시간이 되면 2시간 동안의 설교를 큐티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늘 좀 제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으로 자라서 세계를 정복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했다고, 자기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큰 어린이 되겠다고 되게 외치고 있더래요. 3학년 아이가 벌써 목사님 말씀을 작용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혹시 영상 띄워줄 수 있습니까? 몇 개 컷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0년이 좀 넘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공항이 벵구리온 공항. 그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쁜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선진들의 지도자가 다 나쁜 모습으로만 머릿속에 심어지는 아이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국민이 부끄러워지고 애국심이라는 말을 하면 국소주의라는 사람으로 이제 징계하는 그 세상이 돼요. 단에서 애국을 말하면 젊은 애들은 저 우리 목사는 국소주의야, 민족주의인가 봐, 이상하네, 왜 세계를 못 품어, 이렇게 욕짓거리가 되나. 지금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왕이면 사회교 하시죠. 시민참여 민주운동.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떤 집단 세력에 의해서 세뇌되어졌고 우리가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걸 터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세상의 방종과 집단체제에 이제 돌격이 돼서 사회주의체로 넘어가는 교육들이 지금 편만히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이 단원평가 얘들이 그 내용에 지금 시대 잘 안 보시는데 쓴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역사가 지금 움직이는 다 부정적인 것으로만 표현해서 자신들이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우리 민족이 좋은 나라고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역경을 거쳐서 몽고도 세계를 지지만 몽고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나라다. 우리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 대륙까지 올라가는데 그 역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모든 환경 극복하는 참 전투적인 민족이고 열심이고 참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모든 걸 잘 적응하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라 이런 건 싹 지워지고 우리의 약함과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세뇌가 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점점 작용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인권이라는 교육으로 차별금지법 속에 저는 국회 저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찾아가 사정하고 전투를 하고 우리가 몸부림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꺼내 죄송합니다만은 그 안희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과 정면 집회 대결을 해서 그분이 1600명을 당진에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제가 54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맞불 집회를 열어서 그날 그 파트가 끝났습니다. 판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린치를 제가 영적으로나 상황으로 당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2달 후에 딱 끝장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둬도 그분이 그
판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뒷문으로 달아나버렸는데 2달 후에 그분이 내려가는지 누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분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본을 알지 못하고 놓아줄 수 없는 나라이고, 저 중국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르신들? 일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없는 나라예요. 반드시 이웃으로서 역사적으로 끝없이 우리는 충돌했고,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 그를 찬탈한 나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소름도 넘어서 일본은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무엇이 있는지가 철저히 조사하는데, 이주민이 내려갈 때에 7년 동안 풍진수밀이 철저히 조선 땅에 있는 기술자가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 걸 조사해서 임진왜란에 들어오자 1년 만에 그 기술자를 12만 명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자는 오사카를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세라의 그 회장님 특별 그 상황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쫙 바닥에 앉혀놓고, 거기에 특무 그 비서관, 최고의 비서관이 이 교세라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임진왜란 때 도자기공이 와서 남긴 그 기술이 오늘 교세라의 기술이 되었다. 조선의 기술이 우리의 세계 기술이 되었다. 그 교세라의 기술이 아니고는 우주선 못 올라간다. 모든 첨단의 이 열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조선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것, 그 사람 입으로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 오사카 시장에서 3조의 부를 축적한 그 상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절미 떡 하나 가지고 몇 조의 부를 축적한 그 떡집을 제가 만났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넘어가서 두부가 되고 간장이 되고 그들의 모든 밥상의 요리가 되어졌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기술을 가지고 올라갔고, 조선은 기술이 완전히 바닥에 쳐서 조상이 목이 하나 꺾어 놓을 사람도 없이 망한 나라다. 이것이 광해군이 일본에 보냈던 편지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과 이 전액 있는 민족성이 일본에 가서 그들을 살리고 우리는 무너졌는데, 우리는 일본을 얼마나 안 해라는 것이죠. 근데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오사카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펑펑 울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선물을 사갖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급히 계속 2주간 돌고서 역사를 다 탐구하고 돌아오는데요. 애를 가방을 열어놓고 한국으로 갈 때 가진 선물을 열어! 이랬더니 간장이 다 나와요.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기는 그렇고 아이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일본 간장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간장 샀는데 간장을 다 가방에서 간장이 한두 명씩 다 나오는 거예요. 간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간장이 어디서 만들어진 간장이 여기서 이 간장이 됐는지를 이해를 해봐라. 규모돔을 가보고, 우리 조선족이 거기 가서 목이 잘린 채 목과 이 머리를 따로 묻은 그런 무덤을 찾아가서 그 수천 명이 죽은 그 무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무덤들이 묻혀져 있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더 이런 일을 왜 우리가 가슴 아픈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뿌리와 정신을 얼마나 무너졌나 하면, 이순신 축제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순신을 존경해요. 영웅으로 여겨요, 그들이. 근데 이순신 축제에 오니까 막걸리 판만 있고 장사판만도 있고 이순신이 안 보여요. 이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세대까지 50대, 60대까지는 그 애국심이라는 말을 압니다. 반공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로 가면 이제 반공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아주 유치한 사람, 구체적인 구닥다리, 꼰대들의 말로 이렇게 그들을 치고 나면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대로 그냥 방치 흘러가려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생각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은 교의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교의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어디다 대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국 교회여 빨리 문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대안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민족 정신을 담아주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자.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 바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승만 정신 아닙니까? 가서 사탕수수한테 노무자로 하루에 34센트 노무비를 받으면서 노역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자손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영어를 공부시키고 애국심을 바꿔주고 방국어식을 심고 민족식을 심어서 키웠던 오남 이승만 정신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국가의 애국 기관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첫 번째 예절 교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관순 유적지를 가고 우리 독립기념관을 가고 우리나라의 유적지를 다 찾아다니고 4.4 만세운동이 저희 지역의 서해에 있었습니다. 그 4.4 만세운동 때는 우리들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때를 지연해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그걸 승부로 바꿨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제일 우리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이 남해를 돌면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다 돕니다. 전적지를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그냥 갑니다. 한산섬도 가고 울줄목도 가고 쭉 가서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에서 그 시청의 직원들을 불러서 그들의 역사 현장에 그때 얘기 다시 다 듣고 아니 현장에 가서 그걸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하고 6.25 전적기를 돌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도와왔던 나라의 16개국이 어떤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다시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애국심이 자라났어요. 집에 누가 말하기는 태극기를 꼭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딴짓은 안 해요. 그때부터 이 철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지금 이제 초, 중, 고 아이들이 저희 안에 이제 급격합니다. 이제 대학 간 아이들은 소수고요. 왜냐하면 교육 개척 역사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제가 희망이 있는 것은 6학년이 되면 이제 영어를 완전히 후리하게 해야 돼요. 수학은 평균 80점을 다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은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 돌다 집에 오기 때문에 부모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배하는지도 모릅니다. 점수는 인생을 숨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 끝나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그 어머니들이 해줄 수 없는 간식을 교회에서 제공을 받고 영어로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수학을 공부를 하고 서로가 또 돌봄으로 소그룹으로 서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잘하는 더 잘하게 되고 나고린자가 없게 만들어지고 수요일은 아예 노는 날을 바꿔서 이렇게 동생들 없고 1학년, 6학년 어울려 놀기 시작하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완전히 놀이터를 바꿔놓으니까 애들이 계속 놀면서 한 동아리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오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애들이 성숙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애들이 강한 군사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6년 동안의 아이들은 학교보다 가정보다 교회에서 자라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사무엘처럼 생각합니다. 다니엘 같은 일꾼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체제를 갖춰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미래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주일날 그 한 번 왔다가는 주일날 그 신앙심을 가지고는 저렇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서 그 시간적으로나 모든 교육적인 양질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깃발 일꾼으로 양성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모임을 끝내고 한번 이게 기념적으로 사진을 찍자 해서 이제 찍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그 학년별로 옷을 저렇게 색깔을 입혀 두는 것이죠. 계절마다 바꿔 입는데 아이들이 전화를 엄청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나 둘 아이를 데리고 실험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자료를 보면은 교회에 속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3,6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
그냥 데려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준다면 그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또 철저하게 자신의 인성, 그 다음에 국가가 흔들린 교육제를 마지막 보루로 가르치고 배우고 인재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동대 MO 체계라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한동대에 다 넘겼습니다. 한동대에서 지금 준비하여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인천에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여 대안학교 하자. 그리고 CTS가 참여했습니다. 그 CBS도 이제 출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방송이 나팔 불어나고 우리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하고 우리 시스템을 다 드리겠다. 너무도 많은 이제 자료들이 방대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교회가 활용하도록 제공하자. 지금 한참 그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터를 일으키시며 언능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게 하신 모임을 저는 믿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길을 잃어도 교회가 중심을 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확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키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를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 세대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귀한 목사님들의 세대가 이제 은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국을 다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교육기관 만들어서 제2차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젊은 목회자, 젊은 병신도 데리고 2차 사역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90살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나 65세에 은퇴하시려고 나머지 에너지를 쓸데없으니까 자꾸 후임 목사를 가서 건드리갖고 장로님들 뒤로 살균탕으로 불러가지고 목사 어떤 년지 또 뒤에가지고 그 아주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정말 그걸 갖고 가서 또 내가 설교 좀 하자 하고 가서 단을 차고 앉아서 성도들 앞에서 나팔을 부수세요. 목사가 말이지 여러분들 제 3자가 아주 인격적으로 딱 때려잡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쓸데가 없으면 안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쪽으로 써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 넘치면 어떤 데도 갈 수가 없지.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마도 깊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큰 교회 일으켰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 세웠기 때문에 애착이 너무도 넘쳐서 교회를 놓고 나오다니 막 괜히 한끈이 섭섭해가. 당신에게 마음만 조금만 뒤틀리게 생기면 막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가 교회를 박살을 내고 후임 목사를 갈아치우고 또 바꾸고 어떤 목사님 4번 바꾸고 내봤어요. 이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안 나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은퇴 전에 몇 군데 교회가 시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삼양교회를 하는 양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하셨고 대구에 있는 뭐 서교에서도 하셨고 해서 이 목사님들이 행복하는 걸 제가 보죠.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원로 목사님 보고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냥 목사님 하고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손자 사진만 맨날 휴대폰 들여보면서 연락 안 한다고 열받아 있다가 막 마당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애들하고 노시면 행복해가지고 옷이나 바뀌어서 옷이 구두를 못 신는데 이제 애들이 밟았었어. 그래 운동화 신고 막 애들을 청소하고 막 이래 다니면서 행복해하고 춘천에 있는 뭐 교회는 강원대 교수로 계신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버스를 사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다 유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키우는데 사모님이 요리를 배워서 애들 요리를 해주니까 막 와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해줄 거예요? 막 애들이 비싸니까 막 요리 솜씨가 나도 늘어간대. 아멘. 아멘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막 애들 냄새를 맡게 갑자기 젊어져가지고 막 50년 젊어진 것 같다는 거야. 장로님 대형 버스 운전을 배워서 버스를 운전하면서 학교를 막 빙 돌아 아이를 태워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청소하시는데 애들이 와서 막 목을 끌어안아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막 너무 친해지면서 장로님이 세월을 잊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큰 녀석들
강의하면 눈 감고 있다가 헛소리하고 리포팅하라고 딴짓하고 있는 속색이었는데 얘들 만나니까 살판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승만 박사의 그 위대한 정신 우리끼리 갖고 가시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연결하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기관들을 저는 어르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끝으로 제 얘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순신 정신이 없어졌다고 늘 고민했더니 세상에 작년에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16,000평 하나 주셨어요. 제가 땅을 보러 다니러 아니고 땅 달라고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땅이 하나 공원이 있는데 정말로 그거 뭐 우리나라 청렴 대법 법관님께서 갖고 있다가 자손들에게 주는데 무엇이 시원찮으니까 한번 그거 사보시려고 아주 상큼해. 제가 그걸 샀어요. 가서 보니까 옆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계셔요. 이순신 장군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거기다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창녕 이순신 장군이 계신데 딴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구석을 열린 우리 김남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귀한 일 하셔서 정말 감동이고 또 이렇게 한 오신 저는 원래 한 50명 오신다고 해서 그냥 오붓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자리가 없이 채우시는 곳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의 그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자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힘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에 도봉구에서 50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6.25 때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깜짝 놀래야 됩니다. 6.25 때 미국으로 이승만 도망갔다. 그게 그 사람이 모르니까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이순 목사님의 말씀을 맞다나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마주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지회 미국에서 오신 지회장 및 또 함께 오신 분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 오신 지회장 및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애틀란타, 시애틀 네. 박수로서 크게 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은 네. 자, 도쿄, 오사카 고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태국 쪽 혹시 오셨습니까? 네, 뒤에서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패시픽 호텔이 전통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장이시고 이 호텔의 오너이신 우리 이종철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저도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만 아나운서들이 꽤나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장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물론 지냈지만
대한민국의 바바라 월터스입니다. 제1호 앵카우너 박찬석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0대 산하돌 아나운서 클럽의 회장으로 특히 이번 그 이승만 심포지움에 지대한 관심 표명차 또 선업에 함께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아나운서분들 잠깐 일어나 보시죠.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김규홍 KBS 아나운서, CBS의 차기정 아나운서, 그리고 또 한 분 또 계시는데 아까 MBC의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오늘 그 심포지움을 오늘 황교안 회장과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이잖아요. 이제 3시간 후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딱 3시간밖에 남질 않았어요. 역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가 되면 정권을 가져온 겁니다, 완전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번 이 심포지움을 전후해가지고 고생하신 몇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를 섬기면서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최한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누구시죠? 권태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 한번 크게 성원해 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된 시간 온타임 그대로 왔습니다. 내일은 아침 브렉패스트는 이미 대사하고요. 내일은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도 있고 내일 오후부터 2일째 본격적인 이벤트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에 오픈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피아니스트의 연주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내일 심포지움 이틀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일차 심포지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다 끝났습니다. 네, 기념사진 있는데요. 10시에 여기서 내일 영상에 10시에 여기서 영상으로 취임식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앞으로 나오세요.